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이언트 호스팅과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위한 분산 권한에 대한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신평호이고요. 유니티에서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의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분산 권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산 권한은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클라이언트 호스팅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분산 권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제어권을 나눠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객체의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클라이언트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공유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면서 멀티플레이어 서비스와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분산 권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호스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분산 권한 서비스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백엔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분산 권한의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권한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어소리티라고도 부르는 분산 권한은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과는 다른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네트워크의 책임을 여러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게임 객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제어 권한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신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이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 부하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면 하나의 서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덕분에 더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성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분산 권한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구조가 단순해지고 복잡한 서버 설정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연결이 더욱 안정적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이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산 권한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이점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개발자는 각 게임 요소들을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할지 서버에서 처리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프로젝트가 커져도 다른 네트워크 방식들보다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상황과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권한을 가질 주체를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산 작업을 클라이언트로 분산시키면 호스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복잡한 데디케이티드 서버 토폴로지에 견주어 간결하게 개발이 가능하여 개발 자원이 부족한 팀들도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트워크 상의 상태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플레이어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게임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멀티플레이어 백엔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확장성을 고려했습니다. 덕분에 비용 효율적으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 연산을 여러 클라이언트에 나누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네트워크 오브젝트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 소유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산 권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유니티가 제공하는 3가지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즉 전용 서버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서버가 모든 게임 기능과 클라이언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담해서 관리합니다. 구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피어투피어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피어투피어 호스트 모델입니다. 한 클라이언트가 호스트가 되어 다른 모든 피어들의 게임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서버 구축이 필요가 없어서 개발과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기면 게임 전체가 중단될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권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제어권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한 곳이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멈추지 않습니다. 덕분에 구조가 더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권한을 다른 클라이언트로 넘겨줄 수가 있어서 게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산 권한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연결 상태를 감시하면서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인증을 통해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각 사용자가 가진 역할이나 권한에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어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객체들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메시지 전달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작동 과정을 보면 분산 권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에 직접 연결을 만듭니다. 이 연결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접속을 끊거나 서비스가 연결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연결이 유지되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맡은 게임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산 권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권한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아스테로이드 샘플 클라이언트를 여러 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여러 우주선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들을 조종해서 소행성을 부수거나 떠다니는 지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피어투피어 게임이나 전용 서버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산 권한의 특별한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미리 구현한 단축키 5키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객체들의 색상이 입혀졌는데요. 각 객체의 색상이 우주선의 색상과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클라이언트는 초록색 소행성을, 빨간색 클라이언트는 빨간색 객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권한의 핵심입니다. 게임의 시뮬레이션이 연결된 여러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소유권을 통해 특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자식 관계도 설정할 수 있어서 게임 내 오브젝트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모델은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들은 이러한 소유권이나 권한이 항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어투피어 방식에서는 호스트 역할을 하는 피어가 모든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고 모든 객체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을 호스트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했습니다. 전용 게임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분산 권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유연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권한이 어떻게 분배될지, 어떤 권한을 줄지, 그리고 게임에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소유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오브젝트에는 세 가지 소유권이 있는데요. 디스트리뷰터블, 트랜스퍼러블, 리퀘스트 리콰이어가 있습니다. 이 속성들은 게임의 각 객체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터블, 즉 분배 가능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오브젝트의 권한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데모에서 본 소행성이 좋은 예시인데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담당하든 상관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소유권이 고르게 분배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게임에 들어올 때마다 시스템이 이 속성을 가진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재분배합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퍼러블, 즉 이전 가능 속성입니다. 이는
디스트리뷰터블보다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코드를 통해 누가 소유할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A가 가진 객체를 언제든 코드로 클라이언트 B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quest required, 즉 요청 필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소유자가 이를 수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A가 클라이언트 B의 객체 소유권을 요청하면 클라이언트 B가 이를 허용할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속성들은 매우 유연해서 필요에 따라 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트리뷰터블과 트랜스퍼러블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배하면서도 필요할 때 수동으로 제어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속성을 끄고 소유권을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규칙은 분산 권한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덕분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시뮬레이션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객체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모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부하를 균형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A가 게임의 모든 객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단일 클라이언트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그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스트 방식과 매우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분배 가능한 객체들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나눠지면서 각 클라이언트가 처리해야 할 작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분산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이 반으로 나누면 데이터 업로드에 필요한 대역폭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담당하지 않는 객체는 위치 업데이트를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비용도 낮아집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로직이나 검증을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산되어도 동기화는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깔끔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소유권을 가지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는데요. 그중 핵심적인 것은 클라이언트 측 스폰입니다. 지연 없이 즉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서 플레이어들에게 훨씬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을 예를 들어 게임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서버에 발사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이 요청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동안 지연이 발생하고 서버가 이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발사체를 만들게요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는 다른 모든 플레이어에게 여기 발사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 때문에 발사체가 정확한 위치에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면서 게임에서 시각적인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분산 권한과 소유권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발사체를 만들고 싶은 곳에 객체를 즉시 생성할 수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 후에 동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동기화가 필요한 요소들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게다가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이를 맞추기 위한 복잡한 계산이나 추가 작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분산 권한에서 스폰의 반대인 디스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를 원하는 위치에 즉시 생성할 수 있고 이는 바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연된 디스폰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이는 객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지연을 자연스럽게 보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를 디스폰할 때 소유자의 화면에서는 즉시 사라지지만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화면에서는 네트워크 지연에 맞춰 약간 늦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화면에서
시각적인 동기화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로 돌아가서 이 객체 전송과 소유권 규칙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클라이언트로 돌아가 보면 지금 클라이언트 두 개로 접속해 있고 각각 빨간색과 녹색의 우주선이 있습니다. 여기 좌상단에 보시면 생성된 객체와 소유하고 있는 객체의 개수를 볼 수 있는데요. 약 50대 50으로 소행성의 소유권이 분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클라이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새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자마자 디스트리뷰터블로 표시된 많은 소행성들이 이제 이 세 번째 클라이언트로 분배되었고 시스템의 각 부분에 걸쳐 약 3분의 1씩 소유권이 재분배되었습니다. 처음 플레이어 1이 들어갔을 때에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플레이어 1이 책임지었고 현재는 3개의 클라이언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부하가 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빨간색 클라이언트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면 지금 빨간색 우주선과 파란색 우주선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파란색 우주선에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파란색 우주선에 위치해서 발사체가 스폰되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에서도 동일한 게 보이죠. 각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클라이언트들의 화면에서 보이는 발사체의 생성과 소멸에는 시차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로컬 클라이언트에서 이 테스트를 해서 이 시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쉽지는 않은데 추후에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제어해 가면서 테스트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각 클라이언트에서는 깔끔하게 표시되지만 약간의 시차가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 속성을 여러 개 조합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뢰 객체의 경우에는 디스트리뷰터블과 트랜스퍼러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지뢰를 찾아서 소유권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지뢰가 저 앞에 멀리 보이는데요. 지금 원래는 다른 색상이었지만 제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제 소유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Change Ownership이라는 API를 통해 특정 클라이언트를 가진 대상에게 소유권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 권한의 개념과 장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개발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코드가 복잡하진 않을까? 개발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스크립팅 예제를 통해 개발자 관점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6에서는 멀티플레이어와 설정을 위한 코드를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패키지들을 하나의 멀티플레이어 서비스 패키지로 통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산 권한 연결을 시작하는 과정이 단 2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익명 로그인할 수 있고요. 외부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어떤 방식이든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산 권한 세션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션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코드의 전부입니다. 이 코드만 실행하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모두 올바른 세션에 연결되고 프로덕션 게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증과 권한 부여가 완료됩니다. 이제 소유권과 권한 관리를 위한 코드가 얼마나 단순화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네코드 프로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지 서버, 이지 호스트, 이지 클라이언트 같은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했습니다. 전용 게임 서버든 피어투피어 연결이든 분산 권한이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지 서버 대신 해즈 오소리티를 확인합니다. 이는 사용 중인 네트워크 방식에 따라 알맞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권한 체크는 스폰, 소유권 변경, 부모 설정 같은 작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네트워크 방식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드려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는 항상 서버가 해즈 오소리티가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항상 권한이 없습니다. 피어투피어 방식도 비슷한데요. 호스트면 권한이 있고 아니면 권한이 없습니다. 분산 권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 규칙, 권한 규칙, 그리고 현재 권한 소유자에 따라서 이 값이 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요. 필요에 따라 클라이언트 간의 권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 네트워크 밸리어블, 네트워크 트랜스폼 같은 네트워크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모두 자동으로 올바른 권한 체크와 함께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이 값들은 권한이 있는 소유자인 서버가 모두 제어했었고요. 분산 권한에서는 앞서 헬스 오소리티와 마찬가지로 권한이 있는 경우 언제든 이 값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 구성 요소들은 추가적인 수정 없이도 분산 권한 시스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 체크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예상한 대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 시스템이 얼마나 단순화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객체를 스폰하려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네트워크 지연을 고려해서 스폰 위치를 미리 계산하고 그 요청을 서버로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모든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올바른 위치에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산 권한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버로 RPC를 보낼 필요가 없고 그 비슷한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한을 가진 객체라면 언제든 스폰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크레이트 게임 오브젝트, get 네트워크 오브젝트, 스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되면서 얻는 이점이 많습니다. 스크립트 작성이 훨씬 쉬워졌고요. 시각적 동기화도 훨씬 더 잘 됩니다. 게다가 특정 플레이어가 불공정한 이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스폰과 동기화 요구사항에 맞춰 게임 플레이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전부 좋은 장점들이지만 피어투피어 시스템에서 늘 문제가 되어왔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스트 마이그레이션입니다.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피어투피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호스트가 게임 중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거나 전원이 나가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어투피어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 세션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세션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나 호스트 연결 끊김에 대비한 복잡한 복구 시스템을 구현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의 분산 권한 시스템에서는 호스트 마이그레이션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끊김이 발생해도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들을 비교해보면 전용 서버는 애초에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피어투피어에서는 호스트 연결 끊김이 게임 전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자들이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분산 권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호스트 대신에 세션 소유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 세션 소유자는 호스트처럼 신 관리 같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만 중요한 점은 이 역할이 다른 클라이언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결이 끊기면 끊김이나 튕김 없이 다른 클라이언트로 역할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언제 누구의 연결이 끊어져도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제 연결 끊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갑자기 끊기거나 앱이 충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클라이언트가 가진 객체들의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은 자동으로 복구되어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연결 종료는 매끄럽게 처리되지만 강제 연결 끊김의 경우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구가 가능하고요. 다른 네트워크 방식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분산 권한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전 방식에서는 모든 게임 상태를 호스트에만 저장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분산 권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연결이 끊겼을 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네트워크상에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션을 소유하고 있는 서버나 호스트가 프라이빗하게 관리했던 변수를 네트워크상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때 네트워크 변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객체를 분배하고 세션 소유자를 바꿀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 권한 게임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간의 상태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 새 버전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변수가
개발자분들에게 있어 충분히 좋은 도구는 아니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폭 개선하여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됐는데요. 다양한 변수 타입은 물론 컬렉션, 딕셔너리, 리스트 등을 네트워크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도 이루어져서 동기화가 필요 없을 때에는 대역폭을 차지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분산 권한 게임에서 필요한 만큼 네트워크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분산 권한에서 호스트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와 같이 하나의 세션에 모두 접속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 클라이언트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 여기 지금 빨간색 클라이언트가 맨 처음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이 빨간색 클라이언트가 세션 소유자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피어투피어나 전용 게임 서버 시나리오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다운되면 모든 클라이언트 연결이 중단되고 세션이 종료됩니다. 그럼 이 앱을 닫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산 권한 세션이 자동으로 객체를 재분배하고 세션 소유권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깔끔하게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게임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세션 내내 제가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를 또 한번 열어볼게요. 녹색 친구가 두 번째 클라이언트였고 지금 세션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세션 소유자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X 버튼을 눌러서 깔끔하게 연결을 종료했지만 이번에는 이 앱들 중 하나를 강제 종료해 보겠습니다. 강제 종료하면은 지금 일부 객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종료한 녹색 객체가 소유하고 있던 행성들이나 플레이어가 멈춰 있었었는데 예상한 대로 일정 시간 이후에 재분배돼서 다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모든 소행성의 색상이 변경되고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못한 앱 종료와 크래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복원된다는 것을 이 데모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앱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고요.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분산 권한의 작동 방식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 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산 권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발과 프로덕션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도구들과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분산 권한을 지원하는 멀티플레이어 백엔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개발 환경과 실제 서비스 환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레이턴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서버가 미국 중부에만 있다면 유럽의 사용자들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없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멀티플레이어 백엔드와 분산 권한 시스템은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자동으로 확장되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시아, 호주, 유럽, 북미, 남미 등 5개 지역의 서버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사용자가 있는 곳 근처에 항상 서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산 권한 세션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죠. QoS, 다시 말해 서비스 품질 시스템이 자동으로 각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고 게임 세션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용량이 확장됩니다. 개발자들은 더 이상 플릿 관리나 구성 설정, 확장 정책, 제한 설정 같은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분산 권한 서비스와 토폴로지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임의 일부분이 됩니다. 보안 측면에서 인증과 권한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터나 게임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시스템은 이러한 보안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처리해서 모든 서비스에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인증은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가 담당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인증 시스템은 완전히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간단히 익명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글, 메타, 스팀, 애플 등의 인증 제공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만의 인증 시스템을 가져와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유니티에서 보안을 보장합니다. 로비에 대한 권한 부여도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특정 플레이어 그룹이 있을 때 허가된 사람만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플레이어는 제외시킵니다.
이러한 설정은 게임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보안 요구사항이 있다면 로비 시스템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고요. 이처럼 사용자 정의 인증과 권한 부여 과정을 모두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시스템 위에 여러분의 보안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게임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측면에서의 이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분산 권한을 위한 멀티플레이어 서비스의 성능을 다른 네트워크 방식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서버는 다른 모든 네트워크 방식에 견주어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게임 서버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연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전용 서버가 가장 낮은 라운드 트립 타임, 그러니까 왕복 시간을 제공하는데요. RTT의 절반은 서버로 가는 시간, 나머지 절반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서버가 빠른 인터넷과 강력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품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피어투피어는 주로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작동하고 있고요. 더 긴 RTT와 상대적으로 약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릴레이 서비스를 거쳐야 해서 매번 원 라운드 트립 타임이 소요되고요. 클라이언트 B가 A와 통신하려면 2 라운드 트립 타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분산 권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분산 권한 서비스가 전용 서버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와 통신할 때는 전용 서버처럼 라운드 트립 타임의 절반만 필요하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통신할 때에만 전체 RTT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피어투피어 호스팅에 견주어 훨씬 더 빠른 네트워크 성능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산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